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대표 경선 또 최고위원 경선이 있었죠. 인천과 제주가 있었습니다. 인천 경선에서는 인천이야 이재명 후보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93.77%, 그 다음에 김두관이 5.38%, 김지수가 0.85%. 근데 이제 투표율이 37.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아마 이걸 굳이 분석하자면, 그냥 이재명의 압승이라는 것이 다 예상됐기 때문에, 굳이 내가 투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성 지지층만 몰려나가서 대부분 투표를 했고, 그냥 조금 당성이 좀 연한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굳이 투표 안 해도 아마 이런 심리가 아닐까 싶고요. 8명의 최고위원 경선 이제 후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봉주가 역시 제주에 이어서 또 1등을 했습니다. 여기가 유일한 원외죠. 23.05, 김병주가 16.48, 전현희가 13.01, 이현주가 12.61, 김민석이 12.21, 한준호가 10.09, 민영배 6.33, 강선호 6.23, 요 정도 순서고요. 제주와 인천 두 개를 합치니까 이재명 90.75, 김두관 7.96, 김지수 1.29. 2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77.8%로 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올 거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80%대 초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어제 조국혁신당도 이제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의원을 대표로 재추대했고요. 이제 출마자가 단독이니까 찬반 투표를 물었죠. 99.9%. 조국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당 37일 만에 12척 쇄빙선을 출항시킨 조국혁신당의 시즌2는 더 강하고 선명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극악무도함을 낱낱이 밝혀내 검찰 독재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꼭 보여주겠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자, 이렇게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제1야당과 제2야당에서 이제 이렇게 유일체제, 그야말로 유일체제죠. 90%가 넘는 지지, 99.99%의 지지. 이건 유일체제라고. 일극체제를 넘어선 유일체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어차피 그동안에도 다 알지만.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나 이런 데서도 윤석열 정부 탄핵. 이걸 주장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상위.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의 변 자체가 윤석열 탄핵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강성 지지층들이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최종적으로도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목함지뢰 경품. 이걸 얘기해서 공천조차 못 받았던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아이러니죠. 이게 바로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이 지금 처한 현실이다. 이걸 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럴수록 어떤 강한 결속력, 예를 들어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주제 아래 강하게 결속력을 보일수록 민심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느냐 또 해야 하느냐는 조사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탄핵을 추진했을 때 불어올 역풍, 그게 겁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도 전면에 본인이 나서서 탄핵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조국이야 자기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건 검찰 정권의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 말로가 먼저 올지 아니면 조국의 의원직 상실이 먼저 올지. 지금 조국 대표의 의원직 상실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사실은 대법원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거 뭐 형식상으로는 올해 2월 뭐 8일인가요? 뭐 그때 2심 선고 나왔으니까 뭐 대략 한 4개월 정도면 6월 8일, 한 6월 중순 정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제든 열 수 있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그걸 열지 않고 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파기환송을 할 것이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왜냐면 거기에 조국 대표가 나의 절친이라고 하는 이흥구 대법관이 있는 그 소부에서 지금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흥구 대법관이 이거는 뭐 법률 적용상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파기환송이 됩니다. 그럼 고법으로 갔다가 다시 대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걸릴 거요. 그러면 1년 동안 조국 대표가 여전히 배지를 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지 아니면 진짜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뭐 회의를 판결을 마칠지,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또는 법원의 책임성 문제가 늘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이제 이런 유일 체제를 확인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지금 민주당 그 최고위원 후보들 또는 최고위원들 간의 그 어떤 친명 경쟁, 충성 경쟁, 이 배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 뭐 내정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입김을 발휘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이재명 후보한테 뭔가 의견을 듣고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내정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런 뜻을 충실히 받들어서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괴한 신종 정치 공세. 왜 이걸 정치 공세라고 하냐면 탄핵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서 무슨 청원으로 백날 해보면 뭐합니까? 그걸로 탄핵할 방법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 탄핵 146만 명, 147만 명 가까이 했는데 그거 국회로 보내서요. 국회로 보낼 때 이유가 탄핵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국회의 절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국회의원의 절차입니다. 청원의 절차가 아니고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듯이 근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이 어찌 보면 위법한 또는 그 편법적인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그 배후는 결국 이재명이다. 이재명 재판은 이제 공직선거법은 9월 6일에 결심을 하고요. 이러면 이제 10월 중에 아마 1심 선고가 나올 겁니다. 위증교사는 9월 30일에 결심을 하고요. 10월 말이나 아마 11월 초쯤에 1심 선고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고가 나오는 순간 저는 이 선고가 유죄가 나올 걸로 거의 확신을 하거든요. 바로 이재명의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2달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다. 무죄를 확신하던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그냥 무죄일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보내던 시점과 실제 법원의 판사가 편파적이다 어쩌고 그런 논란은 별개로, 편파적이든 아니든, 아니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편파적이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공격을 했어도 영장 기각은 기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일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그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11월 초까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판사들을 어마어마하게, 심지어는 탄핵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탄핵하면 뭐합니까? 1심 끝났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강성 지지층들의 공격이 예상되죠. 그렇다고 그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거는 명확한. 그래서 1차적 위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은 더욱더 똘똘 뭉칠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믿음,
이거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재명 유일 체제를 믿고 2027년 대선을 준비해도 되나 과연? 이런 회의가 여기저기 나오기 마련이다. 왜?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 10월에 1심 선고가 나온다면 앞으로 2년 5개월 정도,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대선이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1심 선고 나오면 2심은 내년 중반? 뭐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심,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2심에서 끝납니다. 대법원에 가면 법률심이죠. 법률 적용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2심이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이면 2025년밖에 안 됩니다. 2심 선고가 나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지지 이만큼 정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강한 순서로 따지면 여기가 강도 100, 90, 80 뭐 이렇게 돼서 뭐 50일까지 이만한 지지가 있으면 만약에 1심 선고가 이제 유죄로 나왔을 때 51부터 한 55 정도까지의 그 강도를 지니던 지지층, 이 사람들은 회의적이라고 해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쪽은 더 굳어지고요. 뭐 100%에서 굳어져 봤자 뭐 계속 100이죠. 뭐. 그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2심에서도 또 유죄가 나왔다. 그럼 여기에서 또 일정 부분이 또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확인될수록 점점 더 외곽으로부터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왜 모르겠습니까? 명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본인의 2심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밑자락을 깔아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먼저냐, 이재명의 의원직 배지 상실이 먼저냐, 일종의 이런 게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특검, 이 대통령 주변을 계속해서 지금 일종의 그 털고 있는 겁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뭔가 공을 세우는 사람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1등 공신이 되겠죠. 아마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0월, 11월에 선거법 의중교사, 그 다음에 뭐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2심,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는 가시권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밀어붙이지만 결정적인 게 없죠.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도 자, 열린우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명백한 그 공무원법 위반, 정치 중립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해병대원 특검법 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뭐 수사 외압, 글쎄 뭐 수사 외압 정도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대통령에서 파면할 사항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확인도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확인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왜? 박정원 수사단장이 우선 그 엊그제 청문회에 나와서 그랬죠?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 하는 얘기 듣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시를 뭐 국방부로부터도 임성근을 빼라 이런 지시는 듣지 못했고, 다만 뭐 재조정 뭐 이런 얘기 들어도 이거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VIP 경로서로부터 시작한 그 이 해병대원 외압 의혹이 이게 과연 성과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거 특검까지 가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나 이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까? 또는 실체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 VIP 경로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했을 때 그걸 처벌하는 거죠. 뭐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나 뭐 이런 거로 처벌하는 거죠. 경로한 거 자체가 죄가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 보도만 보면 10번도 더 경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뭐 이런 걸 아마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 게임이다 그러는데 그 게임의 승패는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지금 뭔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거 앞으로 1년 내에 잡을 수 있을까요?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죠.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10월, 11월 초에 가시화되고 그 다음에 내년 중반, 늦어도 후반까지는 더 가시화되고 그때는 가시화 정도가 아니고 손에 딱 잡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재명 유일체제를 재확인했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안도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후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는 결국 이 유일체제 이후에 유일체제가 맨 외곽부터 무너지는 일만 남은 것 아닌가. 그게 바로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